대장암 환자들은 네. 이제 50세 이상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이 확 뛰거든요.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계시는 5, 60대 아저씨를 딱 떠올리면은 거의 딱 맞습니다. 들어맞네요, 진짜. 대장암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져요. 아, 그리고 용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이거는 꾸준히 먹어라.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많이 먹는 거죠. 아, 장에 좋아요. 아, 우리가 말하는 피똥, 네. 혈변, 피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빨개죠. 근데 대장암의 혈변은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암 중에서도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원장님. 근데 이게 진짜 치질이랑 대장암이랑 초기 증상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치질에 걸려서 이게 대장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질에 걸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통의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네. 치질 걸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변비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변비. 또 복통. 변비, 복통 있으면 어때요? 변비가 있으면 배가 팽팽해지면 네, 맞아요. 가스 찬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죠? 설사 같은 것도 날 수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일시적인 경우도 많죠, 보통은. 이런 치질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죠. 대부분 이런 거죠. 네. 변비 심하면은 허리도 아파요. 아. 요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도 근데 있어요. 약하게. 아, 약하게. 약하게 있어요. 대장암도 변비 있죠. 설사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장암은 암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르죠. 변비, 설사보다는 그 외에 다른 증상들. 체중 감소가 같이 따라오는. 체중 감소. 체중 감소에 따라서 체력도 같이 좀 떨어지느냐. 대변의 형태가 좀 바뀌었느냐. 네. 우리가 말하는 피똥, 네. 혈변, 피똥. 네. 혈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나죠. 치질과는. 치질을 내치질, 외치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치루라는 거는 이제 치질 항문부주의가 찢어진 걸 치루라고 하는데, 네. 항문주의가 찢어지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대변이 나올 때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죠. 제가 그래요, 원장님. 그게 혈변이네요. 네. 근데 피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빨개죠. 네. 왜? 대변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항문이 찢어져서 나오는 피잖아요. 네네. 항문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네. 빨간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변의 피 색깔을 보면은 빨갛죠. 빨간 거구나. 근데 대장암의 혈변은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대장에서 네. 출혈이 있는 거예요. 아, 대장에서. 여기서 출혈이 있어서 그 변이 나오는 거니까 피 색깔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는 빨겠지만 네. 나오면서 변이랑 섞였죠. 아, 네네네. 검해지죠. 아, 피가 검한 그렇죠. 특징이 있구나. 검은 변이나 아니면은 젓갈색, 약간 선홍색의 피가 아니죠. 네. 그래서 피가 나왔는데 혈변을 보셨는데 빨개요. 네. 오히려 좀 괜찮은 거죠. 괜찮다. 이건 치질이네. 아, 근데 다행이다. 혈변을 보셨는데 네. 색깔이 좀 검었다. 이거 안 좋은데. 아. 이건 안쪽에서 상처가 안쪽에 있다. 이건 대장암인 가능성. 그리고 이제 형태가 또 바뀌죠. 대변의 형태가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길고 얇아지는 형태. 길고 얇았다. 얇아지는 형태가 네. 보이거나 아니면은 소변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네. 대변이 같이 나온다거나. 아. 그리고 석회질 같은 치석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대변에 하얀 어떤 이제 치석 같은 게 같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혈변의 원인이 네. 대장암이랑 치질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혈변 보고서 이거 치질 밝은 색이니까 치질 뭐 네. 검은색이나 젓갈색이나 대장암 이거 아닙니다. 네. 왜냐면 혈변의 원인은 뭐 치질도 있고 그 외에 또 항문 주위에 어떤 담즙 혈액관에 어떤 미세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수 네. 있잖아요. 네네네. 대장 내시경 할 때 거기 상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뭐 내시경 할 때. 아니면 그때 뭐 수술했을 때 네. 생긴 상처로 인해서 네. 대장에 생긴 상처, 이거 대장염이라고 그래요. 대장염. 염증. 네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전문의의 네. 소견을 따라야죠. 네. 우리가 이제 치질이랑 혈변 좀 봤는데, 그럼 대장암이 조금 유력한, 대장암이 생기기 전에 신호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대장암은 네.
진행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느리게.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뭐 증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데, 모든 암들이 그러는데 대부분 식욕이 감소하거나 이제 암세포 때문에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네.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혹시 어느 정도로 많이 감소하는지. 뭐 사람에 따라 좀 너무 다른데, 다르죠. 근데 특별한 네. 이유 없이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네. 체력도 저하가 체력도 되죠. 저하. 그 체중 감소가 보통 이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네네. 체력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대장암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걸리고 그렇죠. 나서 치료한 것보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모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습관. 네. 그죠? 식이섬유, 과일, 채소,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는 게 대장암 네. 발생 확률을 낮출 수가 있죠. 대장 환경을 우선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는 꾸준히 먹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음식을 뭐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과일, 채소가 제일 좋죠. 장에 좋은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들이 풍부한 과일, 채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이제 녹색 채소. 아까 전에 녹색 우리가 채소. 네. 치질이랑 그 대장암 네. 구별했는데 네. 녹색 채소는 치질에도 좋습니다. 아, 치질. 그러니까 치질 저를 갖고 보고 봐요. 아니, 치질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치질까지는 아니고요. 녹색 채소, 네네. 녹색 아, 채소, 채소, 네. 녹색 채소 많이 알겠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그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낫죠. 아, 식물성. 이왕이면은 뭐 콩, 두부, 콩두부. 콩나물, 녹두 같은 것이 좋지 뭐 네. 고기보다는 아, 아무래도, 고기보다는. 네, 이게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 많이 먹는 거죠. 물이요? 물. 아, 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일부러 많이 먹어야지만 되고. 그죠. 물 많이 먹으면은 네. 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내보내게 되잖아요. 네. 소변도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네. 물만큼 좋은 거 없어요. 아, 원장님은 그러면은 딱 정해놓고 드시나요? 물 많이 먹어. 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물 네.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나요?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말했지만 네. 또 이제 운동도 중요하죠. 아, 그치? 운동. 규칙적인 운동. 네네. 우리가 규칙적인 육체 활동이 음. 또 이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네. 감소시키는 거로 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루 30분. 이제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하체를 움직여주면은 아무래도 대장을 자꾸 자극을 해주겠죠. 그래서 자극한. 대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아. 대장암 예방. 예방에 도움이 좋죠. 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대장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데 좋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자극을 주면은 암에 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금연이나 네. 담배 피우는 건 안 좋잖아요. 네. 담배 피우세요?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아요. 담배는 끊는 게 좋죠. 그죠? 원장님은 안- 난 끊었어요. 끊으셨고.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담배 피우는 제가 사람 핀는 거 아직 안 했습니다. 음. 네. 대장암 위험이 굉장히 네. 증가하기 때문에 네. 담배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음. 담배는 끊어야죠. 금연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술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 TV 같은 데 보니까 뭐 매일 소주 한 잔씩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네. 남자는 뭐 소주 2잔, 여자는 소주 1잔? 네네. 맞는 건가,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평균을 정할 수가 없죠. 네. 자신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면 맞는 건데 네. 완전히 그래도 술은 좀 가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안 네. 드시. 네, 술 담배 안 합니다. 요즘 술 담배 하는 사람 있나요? 방어를 잘 하시고요. 술은 네네. 즐겁게 이제 친구들과 네네. 가끔씩 가끔씩. 이제 네. 아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한 습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네.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정기적인 검진, 검진. 정기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검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잖아요.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대장암 환자분이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흔히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원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네.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과일 채소라고 했잖아요. 네. 과일 채소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제가 드시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죠.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공육들,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은 대장암 발생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방, 당분이 많은 음식들, 네.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입에 딱 달라붙고 땡기는 것만. 맞아요. 입에 맞는 음식이 네. 대장에는 잘 안 맞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래요. 너무나 매운 음식. 매운 거. 그리고 너무나 차가운 음식들. 네. 이런 것도 이제 대장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내 입맛에 맞는 네. 단짠. 네. 그리고 맵고 짜고 네. 자극적이고 네. 이런 음식들은 대장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은 대장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괴롭히게 되면은 대장이 삔또가 상하죠. 네네. 대장이 암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맛대가리 없는 음식들은 슴슴하니. 대장 환경에 네. 좋다. 네.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좀 그나마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라. 네, 이런 거죠. 그냥 섞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꼭 고기 먹을 때 비해서 쌈 싸 먹고 채소 같이 먹고. 네. 그리고 샐러드 항상 먹는 습관 들이시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장에 좋은 음식도 같이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대장암 환자들을 좀 많이 진료를 해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공통적인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장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네. 우선 연령, 네. 연세가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대장암 환자들은 네. 이제 50세 이상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에 확 뛰거든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공통점이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대장 환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네.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게 누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가 많이 노출이 됐겠어요? 50대가 많이 노출이 됐겠어요? 아무래도 많이 쓴 이제 50대 그렇죠. 분들이 대장암은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쁜 생활 습관이 오래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게 대장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가족력이 있을 때 네. 대장암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져요. 나는 똑같이 얘랑 네네. 고기만 먹었는데 쌈 안 싸먹고 얘는 암에 안 걸렸는데 나만 암에 걸렸어. 이럴 경우에는 네. 자기 가족 중에 혹시 대장암 환자가 있는지. 네.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 암 진단 경력이나 있거나 뭐 이럴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기 검진을 통해 갖고 용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대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대장암 환자들은 말랐을까요? 아니면 살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고, 그렇죠. 딱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이미지.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우리 중년의 남성. 이게 대장암에 잘 걸리는 분들의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좀 풍채도 있으시고. 비만, 그죠.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계시는 5, 60대 아저씨를 딱 떠올리면은 저분들이 대장암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딱 들어맞네요, 진짜. 우리 원장님 그 대장암 이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더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전통적으로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뭐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양파. 아, 양파. 양파 있죠, 양파. 네. 양파에는 항산화제에는 퀘르세틴이 함유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항암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 위암, 대장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그리고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브로콜리도 굉장히 항암 효과가 좋은, 특히 이제 브로콜리는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네. 그리고 남성분들, 네. 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셈질환, 전립선, 아. 유방암 같은 경우도 유선, 네. 유방, 그죠? 유선에 이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보카도 들어보셨죠? 네, 아보카도 들어봤습니다. 아보카도도 이제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네. 유방암과 어떤 전립선암의 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와 브로콜리를 잘 이렇게 샐러드로 요리해서 먹으면은 좋겠네요. 네. 유방암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과유불급.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TV에서 네. 사과가 네. 항산화 효과가 있죠. 사과가 암 환자에게 좋다. 네. 라고 해서 아침 방송인가 네.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트에 사과가 동이 났답니다. 아. 동이 났대요. 왜? 좋다니까. 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네.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네.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껍질째 먹는 사과를 사서 사과를 이제 껍질째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배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아, 과유불급이네요, 진짜. 너무 많이 드셔갖고 네. 사과 껍질에 농약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게 좋으니까 하루에 하나 먹었겠지만 그분들은 엄청 많이 드셨겠죠. 아. 과량으로 중금속이 몸에 이제 축적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이게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적당히 네. 참고만 하실 분 즐겁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아. 뭐 호흡곤란 같은 거,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기침가래. 오래 하는 거, 가래색이 막 검해요. 아.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3기 생존율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버틴 놈이 강한 거. 아,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저희가 폐암을 보고 있는데, 혹시 폐암 조기에 알아보던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호흡곤란 같은 거. 네. 평소보다 이제 걷는데 조금 숨차다. 약간 뭐 왜 좀 숨이 차네. 뭐 이 정도 호흡곤란. 그리고 뭐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기침가래. 오래 하는 거.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픈 거. 네. 항상 또 따라오는 거. 피로와 체중 감소. 아, 이건 꼭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감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발열, 지속적인 발열이나 열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은 아니에요. 네. 폐암 초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폐암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건강보험 받으면은 건강검진 이제 저렴하게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돈 아낀다고 미루지 마시고 검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목에 가래가 자주 끼는 경우가 있는데 폐암이 걸린 분들의 가래랑 다른 점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침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기침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네. 기침할 때 혈액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혈액이랑.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폐암으로 인한 가래죠. 폐암이 진행되면서 그 기관지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뭐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의 증상들이 뭐 같이 나타나니까, 뭐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기침했을 때 뭐 가래가 같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이제 폐암으로 인한 가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가래가 끼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네. 건조한 곳에서 잠만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렇죠. 가래 끼죠. 비염이 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뭐 천식 같은 거, 호흡기 질환 있으면 가래 끼죠. 또 요즘에 미세먼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나 뭐 건조한 경우에 가래 많이 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긴 가래는 그냥 뭐 묽거나 네. 노란색이 많잖아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가래색이 막 검해요. 아, 좀 왜냐면, 검을 수 있다. 검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검은색은 왜 그런가요? 피가 안에서 나와서 같이 섞이는 게 오래되니까 아. 검해 보이는 거죠. 아, 굳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니 좀 더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담배를 좀 안 피우는 사람도 이 폐암에 걸릴까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경우인데 네. 나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네. 폐암 걸렸다고 하는 분들 많죠.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폐암의 주된 원인이 흡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 보죠. 아, 90%. 그치? 와. 남성 폐암 환자의 90%는 그 원인이 흡연 맞습니다. 거의. 오늘 다양한 그죠?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성 폐암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담배 근처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흡연이 아니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작업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에 폐질환이 있었을 경우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나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폐암 위험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봐줘야지 이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폐암이 왔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 치료를 위해서는 표적 치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 표적 치료랑 면역 치료는 이제 최신 네. 암 치료 기술 중에 하나로 네. 각각 장단점이 있죠. 네. 표적 치료는 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항암제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고 네. 해당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파괴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이 높아서 정확도가 높다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적다는데 그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이 표적 치료는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 따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 세포의 장점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도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면역계의 조절 기전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암종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표적 치료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면역 치료를 할 거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네. 암종에 따라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요즘 추세죠. 한마디로 표적 치료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고 면역은 어떤 방어막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폐암은 특히 생존이 어떻게 되는지. 폐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에 비해서 일기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진단기기 발달, 네. 조기 발견, 네. 조기 검진 통해 하고선 치료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3기 생존율은 9.8%, 그리고 이제 4기 생존율은 1.5%로 1.5%요? 우리가 췌장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네.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보다 네. 이 폐암이 생존율이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희망적인 부분은 네. 췌장암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폐암은 조기 진단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많아지고 치료 기법이 이제 개선되면서 네. 과거 대비 생존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4기까지 전이된 암이 그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잘 치료하면은 진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4기 암이었는데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연 치료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 참 아이러니해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여명을 받으셨는데 3년, 4년, 5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굉장히 큐어 상태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가 네네.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게 암이라는 질환인 것 같아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양의 크기나 위치, 종류, 병기에 따라서 뭐 이제 치료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뭐 작고, 그리고 이제 침습이 다른 데 침습이 됐다 하지만 네. 침습이 낮아. 그리고 그 침습된 것을 굉장히 조기에 발견을 했고, 그 조기에 발견된 상태에서 마침 적절한 치료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네. 또 환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네. 저희 병원에서 특수한 경우는 네. 여명을 3개월 선고받으셨는데 네. 저희 병원에서 1년 반 계시다가 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 굉장히 난처한 게 여명 3개월을 받으셔서 네. 주변 정리를 다 하셨죠. 저희 가실 줄 근데 다른 병원 옮길 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음. 옮기셨어요. 굉장히 난처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네네. 암 전변이 그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거든요. 끝까지 치료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네. 버틴 놈이 강한 거.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결국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완치되는 분들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원장님? 암에 걸리기 전에 이제 암이라는 어떤 위중한 질환이죠. 암에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과 암에 걸린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암을 치료하는 중간에도 네. 그 시기가 있다는 거. 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총력전을 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치료사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암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말인데요. 건강했을 때 네. 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